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이 라틴 아메리카가 바로 어딘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지도를 그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저는 미술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 자, 제가 간략하게 한번 라틴 아메리카 지도를 그려볼게요. 항상 매일매일 실패하는 건데 잘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중남미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봐도 정말 허접해요. 정말 민망할 수준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닌 거 알죠? 핵심은 여러분들 역사적 지식이지 어떤 미술 실력이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는데요. 자, 라틴 아메리카가 왜 라틴 아메리카냐면 당시 이 유럽에는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럽인들 중에서 남쪽에 살고 있었던 유럽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유럽인들의 민족 구성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라틴족이 많았습니다. 자, 이 라틴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옛날 로마인들, 이 사람들 다 라틴족이거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탈리아라든지 뭐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민족 구성이 라틴족입니다. 그리고 이 라틴 아메리카로 명명된 이유는 수많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즉 스페인이거든요. 이 스페인 아이들이 16세기 이후, 약 15세기에서 16세기 이후에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식민지들을 건설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아메리카 지역을 다른 말로 라틴족이 세운 아메리카다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북아메리카는 뭐라고 할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또 배울 텐데, 북아메리카는 제가 지도를 안 그렸지만 북아메리카는 정반대입니다. 이 남유럽 지방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북서유럽 지방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만든 국가가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 북아메리카 지역의 민족 구성인들이 다 앵글로 섹슨족이 많았다고 합니다. 앵글로 섹슨족은 쉽게 말하면 게르만족의 일파입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를 나중에 또 앵글로 섹슨족이 만든 아메리카다 해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거네. 우리가 지금 배울 라틴 아메리카라는 곳은 북아메리카가 아니라 남아메리카라는 곳이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로 명명된 이유는, 자, 유럽인들 중에서 남유럽 지방의 라틴족 계열의 국가들이 이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라틴 아메리카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좀 더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이 남아메리카 중에서 대다수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표시한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빗금친 지역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바로 지금의 무슨 나라가 되냐면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쌤, 그러면은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여러 가지 국가들은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포르투갈이 아닌 다른 라틴족 국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스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다 써볼까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누가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스페인을 다른 말로 에스파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니까 여러분들 다른 나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포인트는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1세기인 현재도요, 이 브라질 사람들은요 포르투갈을 어떻습니까?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의 라틴 아메리카, 뭐 칠레나 뭐 아르헨티나, 뭐 그 다음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 국가들은요 다 스페인어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네.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야
배워야 될 건 뭐다? 라틴 아메리카가 원래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독립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느낌 잡으셨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PPT로 가보시죠. 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세기 이후 이제 신항로 개척이 막 추진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라틴 유럽 계통 중에서 자, 누구와 누구?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라틴 아메리카에 적극적으로 지배를 했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16세기 이후 이 포르투갈이 다스리던 지배 국가가 바로 누굴까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무슨 라질?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브라질은 축구를 정말 잘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포르투갈과 브라질은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르투갈과 이 에스파냐가 라틴 아메리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미국 혁명은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북아메리카의 미국도 독립됐는데 당시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인들도 미국도 독립했는데 우리라고 독립 못해? 라는 자신감이 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고 라틴 아메리카인들도 독립의 의지를 키웠다 안 키웠다? 키웠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그게 바로 무슨 혁명이었죠?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자, 이 프랑스 혁명이 미국 혁명보다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프랑스 혁명이 유럽에서 시작했지만 이 소식들이 남아메리카, 즉 라틴 아메리카에도 소식이 퍼지게 돼요. 야, 프랑스에서는 지금 피지배 계층이 왕을 처형시키고 난리도 아니래 라는 소식들이 라틴 아메리카 백성들에게도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두 개의 사건을 보고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독립에 대한 희망과 염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느낌 잡았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선언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다른 펜으로 좀 가겠습니다. 당시 미국이 일단 정답부터 써볼게요. 멀로 선언을 합니다. 멀로 선언. 자, 멀로 선언이라고 써보시고, 그럼 멀로 선언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멀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멀로라는 사람이 대놓고 하나의 선언문을 발표해요. 이 선언문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마디로 연설을 했던 것이죠. 그 연설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멀로예요. 자, 너네 유럽인들은 들어라. 너네 유럽인들은 들어라. 너네들 자꾸 우리 미국이랑 그리고 우리 불쌍하고 불쌍한 라틴 아메리카를 너네 유럽 놈들이 자꾸만 괴롭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우리 아메리카를 괴롭히지 말거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 아메리카인들의 문제는 우리끼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 유럽인들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라고 선언한 게 이 멀로 선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멀로 선언 때문에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야, 이제 미국조차도 독립된 미국조차도 우리 라틴 아메리카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있네 라는 생각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들 또한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또 다른 희망이 생겼겠죠. 이것 또한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당시 멀로 대통령이 이 멀로 선언의 의미가 정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순수하게 응원해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그 느낌보다는 당시 멀로 대통령은 말은직하게 보셨을 때 애초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시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즉 유럽의 간섭을 배제시키고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로 진출하고 싶었던 욕망이 결국은 멀로 선언에서 나타난 거죠. 이런 역사적 의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한번 읽어볼게요.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간섭이 약화되었다. 간단합니다. 당시 상황은 19세기 초반 정도가 되는데 19세기 초반에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습니까?
자, 유럽을 완전히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포르투갈과 이 에스파냐라는 국가는 라틴 아메리카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나폴레옹 때문에. 나폴레옹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역사적인 상황도 결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배경을 통해서 결국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들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계층입니다. 이거 뭐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크리오요라고 해요. 이름 굉장히 특이하죠. 크리오요. 크리올도 아니고 크리오요. 자, 어쨌든 이 크리오요의 의미가 뭐냐면 일단 백인은 백인이에요. 백인은 백인인데 유럽 본토에서 태어난 백인이 아니라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을 우리는 크리오요라고 합니다. 자,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 크리오요의 뜻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인 백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크리오요라는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시 크리오요들은요, 본국에서 태어난 오리지널 백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왜? 라틴 아메리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러니까 이 크리오요 계층은 당시 이 유럽에 대한 불만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느낌 잡으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가 어떤 사유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설명을 진행했고요. 자, 그럼 이제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으로 독립된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이 총 뭐 한 3개 국가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 IT라는 나라거든요. 이 IT라는 나라는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얘네들은 특이하게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만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IT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IT는 IT 공화국으로서 수립이 되었고 흑인 노예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나라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멕시코죠. 멕시코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봤죠? 저 개인적으로 멕시코의 타코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타코 좋아하세요? 또 반응이 없네. 그렇죠? 자, 멕시코. 이 멕시코란 나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가 이달고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의 이달고라는 이 가톨릭계 신부가 중심으로 해서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멕시코도 처음에는 공화정 체제로 수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죠? 브라질은 유일하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느낌 오셨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다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브라질도 굉장히 웃기는데 당시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포르투갈 본국에서 이 나폴레옹이 침략을 해요. 나폴레옹이 침략을 해서 이 포르투갈의 왕자가 이 도피를 합니다. 이 포르투갈을 버리고. 그래서 이 포르투갈 황태자가 브라질에 상륙해서 이제 브라질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일화죠?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포르투갈 황태자가 망명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망명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 같은 제도들을 구성하게 되면서 드디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게 됐다. 독립하게 됐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거 말고도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산마르틴, 그 다음에 볼리바르가 될 수 있는데 산마르틴 같은 경우는 지금의 뭐 아르헨티나 정도가 될 수 있고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볼리바르 같은 사람은요, 볼리비아, 그 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이런 쪽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요, 실제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 볼리비아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볼리비아란 나라 이름의 명칭이 이 사람의 명칭을 딴 거예요. 볼리바르의 나라. 그래서 볼리비아가 된 거예요. 재밌죠? 그죠? 여러분들. 자, 이런 두 사람 정도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크게 부흥시켰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이 돼서요.
자,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이 됐는데 독립된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크게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 우리 이 사람들을 바로 누구라고 했죠? 이 크리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크리오요 계층이 이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권력들을 완전히 독점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권력을 독점해서 당시 이 라틴 아메리카에는요, 크리오요뿐만 아니라 뭐 인디오들도 많았고 심지어 흑인들도 많았거든요. 이들과 이런 크리오요와의 어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그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 아까 느낌 잡았죠? 영국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누구? 미국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대통령이 무슨 선언을 했기 때문에, 멀로 대통령이 멀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젠 멀로 대통령 이후부터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계속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멀로 대통령이 이런 선언했잖아. 우리 때문에 너네가 지금 독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리로 이제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내정 간섭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경제 같은 경우는요, 이 농업과 공업이 불균형 발전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라틴 아메리카는 공업보다는 이 농업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 라틴 아메리카에는 고원도 많고 이 푸른 초원 산지 지형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농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는 공업보다는 농업이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에 공업보다 농업이 기하학적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농업과 공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적인 발전을 초래했다는 거. 이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라틴 아메리카는 크리오요만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같이 사는 거냐면 원주민들, 원래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이런 인디오 계층, 이제 동양인들이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크리오요 출신들 혹은 흑인들도 심지어 살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의 민족들과 인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는 대표적으로 혼혈족 사회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혼혈족이란 건 계속 서로가 결혼을 해서 유전자가 짬뽕이 되고 섞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배경과 그리고 이제 독립의 상황, 그 다음에 독립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 마쳐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역사 문제 1. 미국의 무슨 선언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독립의 희망을 가졌다. 아이고, 자, 이거 무슨 선언이야? 우리 친구들, 멀로 선언이 되겠잖아. 멀로 선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흑인 노예들이 주축으로 건설된 국가는 이것은 바로 무슨 국가다? 골라보세요. 멕시코일까요? 아니면 아이티일까요? 고르셨나요, 여러분들? 느낌 잡아야 돼. 아이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티는 공화정으로 시작됐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골라보자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는 이 독립 이후에 농업보다 공업이 빠르게 산업화가 되었다? 에이, 무슨 소리야. 공업이 더 발달한 게 아니라 농업이 훨씬 더 발달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예, 틀린 문장이죠. 불균형 발전의 초래는 농업이 더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좀 감 좀 잡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어서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